이준석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일부 당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국바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측이 추진하는 집단 소송에 1,700명 넘게 참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마치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부풀리고. 이준석 씨가 잘못 저질렀으면 저부터 풍자합니다. 잘못 저질렀으면 저부터 이사님 제가 사람을 보내도 될까요? 이러면서 풍자합니다. 무슨 풍자할 맛이 안 납니다. 코미디 시장이 코미디를 할 수 있게 놔둬야 되는데 원청인 정치권이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청우려치기 아닙니까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개그맨들이 정치를 얘기하면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코미디를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의 밥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민 씨가 정치인들 성대모사 잘하는 친구거든요. 이준석 대표 성대모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책임당원 소송인단 1,708명을 지금 모집을 해서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내겠다는 거예요. 저게 법적으로 좀 의미가 있습니까? 뭐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국바세에서 저 가처분 신청 등을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뜻이겠죠. 그리고 지금 국바세 주도하고 있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 뭐 나는 국대다에서 저번에 2등을 했던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그리고 2030을 중심으로 한 젊은 당원들도 이런 방식으로 젊은 당대표를 끌어내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당내 여론이 지금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건 저렇게 되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대 이준석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보수 지지자분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 전체 입장에서 보면 당이 사실상 대외적으로 볼 때 쪼개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야지. 그러면은요. 네.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를 만나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방법을 제시하셨고 백 변호사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으세요? 비대위 구성에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비대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더 비상 상황으로 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더 심하게 촉발됐던 건 윤석열 대통령과 권한대 직무대행의 그 문자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없어졌더니 당이 잘 돌아간다. 이제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의 적이 정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각을 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결자 해지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야,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되네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든 예.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껴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을 위해서 지금 이런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이 당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혁신형 비대위를 띄워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로 전당대회를 밀어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절충안을 찾아야지 우리는 비대위로 가고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응 가고 이게 과연 비상 상황을 맞이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면전을 선언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 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돌아서고 있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대표 편에 있다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준석 매우 우려스럽다.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시오. 박민영 대변인도 역시 이준석 대표 쪽이었죠. 그런데 가처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당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들 있잖아요. 윤핵관들이 조금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 건 아니냐. 백의종군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이죠. 장제원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 지금 여러 우려들이 있잖아요. 사실 내일 비대위 출범해도 법적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혹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이제 중진 의원이시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제 저 이준석 대표도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를 의 원인을 제공한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싹 다 물러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선으로 물러나는 모양을 취하는 게 맞죠. 어. 내용적으로는 이선으로 물러난다고 해서 이선으로 물러나겠습니까? 다 윤핵관이라는 거 아는데. 그리고 인사에도 개입한다는 소문도 많고 예. 뭐 어떤 거에서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핵관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데 물러난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물러나는 모양을 취해주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으로 인해서 생긴 위기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직 내려놓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뒤에서 어떤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이 혼란이나 이런 상황에서 윤핵관들이 이른바 이선 후퇴를 했다고 하는 평가는 최소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계속 원내대표 할 거야. 나는 뭐 계속 나 개파 모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의 시선이 곱겠습니까? 절대 곱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핵관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대다수의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소식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비대위원장은 뭐 주호영 의원이 좀 유력하다고 하는데 누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이러합니다. 또 관련 뉴스를 내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으니 이쯤 하고요.